2000년 6.15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이 과정이라고 할까? 우여곡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정상회담이 됐더라면 참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뀔 뻔했는데 그게 좌절됐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2000년 정상회담도 쉽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이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쪽과 최초의 접촉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통일부 차관으로서 북쪽에 비료 20만 톤을 제공하는 대신 가을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약속받는 그런 조건으로 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북쪽이 비료만 달라.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말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데 뭐 남쪽에서 점수 달라고 해서 하자는 사업이고 새 정부가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해서 비료를 못 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 회담이 보통 1박 2일 정도면 끝나고 길어야 2박 3일인데 그때 회담은 아마 6박 7일을 했어요. 그것도 오전 오후로 그냥 만나면서 10여 회 이상의 접촉을 한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불안해하는구나. 아니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책에 대한 소위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먼저 검증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정책 추진 방법을 좀 바꿉니다.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간이 앞서라. 말하자면 선민후관. 국민이 먼저 앞서가고 정부는 뒤따라간다 하는 그런 순서로 이걸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는 민간인들이 북한 방문 승인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민간인들이 북한을 한번 가려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라는 게 IPU, 국제의원연맹 총회 이런 등등의 회의밖에 없다고. 아니면 또 스포츠 관련 회의. 보통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대북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조건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그걸 풀었습니다. 하여튼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 승인 조건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쪽 형편이 어렵습니다. 갈 때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가라. 밀가루를 가지고 가든지 염소를 끌고 가든지 또는 빵 공장을 지어주든지 쌀을 줘도 좋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대신 민간이 앞서서 정부의 정책이 북한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돕고 살자는 정책인데 오해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도록 좀 가서 좀 정치 작업을 하라. 근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너무 그러면 또 저쪽에서 의심합니다. 이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북쪽이. 우리 쪽에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쪽이 우리 뒤통수 때리려고 그런다 하는 의심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이쪽에 무장 해제를 시키고 나서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하는 피해의식이 있듯이 저쪽은 저쪽대로 비슷한 스타일식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잘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우리 체제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북한의 당과 정부를 북한 주민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나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미국에서 사고가 하나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고가 터지는 게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무슨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끌려오는 모양새이고 또 클린턴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선샤인 팔리스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좋지가 않다. 지금 북한한테 속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지금 어떤 그 지하 시설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하면서 그 지하로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흘렸어요. 가장 권위가 있다는 뉴욕 타임스에다 그걸 자료를 주니까 뭐 언론사로서는 희귀한 자료가 들어오면 단독 보도라고 그래서 무조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국방부 쪽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이 못마땅한 사람들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그 사진이 8월 18일 날 1998년 8월 18일 날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론이 확 뒤집어집니다. 미국 여론 뒤집어지고 일본 여론 뒤집어지고 한국 여론도 따라서 뒤집어지죠. 여기서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 역시 젊은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지금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의 언론에 나오면은 페이크 뉴스도 팩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언론에 나오면은 페이크 뉴스도 가짜 뉴스도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미제니까 그래요, 뭐. 미제에 대한 그 맹신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여론이 뒤집어지니까 참 어려웠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보면 시지프스 같은 분이에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에이 그만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설득을 하냐면 지금 저런 금창리 지하 동굴 사건이라는 건데 이런 사건의 진실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북한이 진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에서 유력한 사람을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북정책 조정관 비슷한 것도 임명을 해가지고 북한 한번 들어가서 따져보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린턴 정부가 그건 맞다. 전 현장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걸 벌을 주든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상정을 안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식의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런 사진이 터지는 것은 지금 클린턴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밀고 나가고 있는 햇볕 정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좀 적대적인 데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북일 간의 그 관계도 개선적으로 가는 식으로 하고 그런 희망을 주면서 남북 관계도 더 발전시키고 또 북한 경제가 어렵다면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은 북한도 바로 그 지하 금창리 동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고백할 거 아니냐. 응? 그리고 나중에 그 협조를 받아서 들어가 봐, 직접. 들어가 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부를 이렇게 뭐 조정했다면 좀 이상하지만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 대북 정책이 나가도록 하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김대중 정부의 진심을 믿습니다. 완전히 그런 그 언론 보도 하나에 그냥 발끈해가지고 총공세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확인하고 일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앞장세우고 나오는 걸 보고는 믿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벌써 시간이 그러고 만 1년이 지났어요. 98년 8월 달에 터지고 99년 한 해 동안 그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 국방장관 지낸 사람입니다. 윌리엄 페리 박사라고. 그 사람이 이제 평양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가서 미국 관계 개선해주고
북일 관계 개선해주고 이러면은 이런지도 않을 거지.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받는 행동은 안 하겠지.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도 그 나쁠 거 없다. 우리 좋다. 그렇게만 한다면 뭐 우리가 실제로 핵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런 누명 씌우고 그런 거 좀 불쾌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라 직접.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는 북쪽에서 남한 새 정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걸 감지하고 2000년 3월 19일 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독일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베를린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그 대북 정상회담 제안의 진정성을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참 절묘하더라고. 그 연설을 한 뒤에 설명해도 뭐 늦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이틀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사실은 이틀 후에 이러이러한 제안이 나갈 테니까 놀라지 마라. 그리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히 읽어보고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면은 북쪽에서 좋은 반응을 하는 게 좋겠다. 정상회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당신에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당신의 어려운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그런 거니까 라고 설명하니까 그 얼마나 그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 행동입니까? 그 3월 19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한테 미리 귀띔을 해준 내용을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접촉하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런 것은 통일부 장관이 나갈 수가 없어요. 통일부 장관이 움직이면 바로 이제 취재가 들어와서 그냥 뭐 문 닫고 비공개 비밀리에 협상하는데 막 문 열고 들어올 테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전혀 그런 소위 혐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을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게 당시에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주도세도 모르게 해야지. 왜냐면 만나자고 했지만 잘 안 될지도 모르니까. 하다가 잘 안 돼서 공개하면서 만나가지고 공개하고 만나가지고 안 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잘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발표해도 늦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이 됐는데, 그래서 날짜를 4월 8일 날 합의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북쪽하고 남쪽이 동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대개 정상회담은 한미 간에도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거나 그러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할 때는 나는 이제 차관에서 99년 5월 달에 물러나섰기 때문에 민간인이었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입니다. 사전에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8시쯤, 이따 10시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다는 거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주의 깊게 들어놓다가 혹시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쪽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획기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10일 날 저녁에 KBS 그때 11시째 뉴스라인인가를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앵커고 직접 앉아서 하는 겁니다. 내 기억에 그 당시에 이윤성 앵커였었어요. KBS에. 그날 오전에 내가 지방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9시 뉴스는 못 갔어요. 11시 뉴스에 KBS 뉴스라인에 나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참 김대중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분이다.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다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지만 못했다.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이 호응을 해가지고 북한이 호응을 해서 정상회담을 할 뻔했는데 이게 그쪽에 정상이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걸 또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분단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참 운이 좋은 거다. 이때부터 이 정상회담으로부터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후일담이지만은 4월 10일 날 그 얘기를 하고 4월 19일인가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상가를 차리고 나는 사위니까 큰 사위니까 상가에 앉아 있는데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문상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문상을 한 뒤에 앉아서 손님이 오셨으니까 뭐 차 한잔 마시고 손님 대접해야지.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날 4월 11일 날 관저에 올라가가지고 대통령께서 관저에 올라오라고 하더래. KBS 뉴스라인이 그때는 이제 대표 방송했을 때예요. 그쪽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봅시다. 문 장관 앉아서 박 장관 올라오시오. 그래서 갔대요. 보니까 뉴스라인 탁 틀으니까 내가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참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참 운이 좋은 분이다. 라고 하니까 그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 사람 참 옳은 말 하네. 옳은 말 하네. 그게 아마 나중에 내가 그 2002년 1월 29일 날 통일부 장관 발령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회담은 합의가 됐고